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면접 9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관련 면접 질문으로는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관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질문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 대답하는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걸 왜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why, 왜 이걸 물어보는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엔 답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인생관, 즉 인생 전반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인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거는 거의 우리가 마지막 면접이라고 하는 인성 면접에서 질문을 면접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가급적 부모님이라고 쓰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쓴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지원서에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삼성도 쓰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라고는, 쓰거나 답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경하는 인물만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었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인물만 딱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며 왜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why,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부모님이 성실해서 존경한다고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책임감이 강해서 존경한다고 하겠어요. 부모님이 인간관계가 되게 좋으셔서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은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 없이 당연히 존경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댈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인물을 답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라고 가급적 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네. 그 지원서에 쓰실 때도 존경하는 인물 쓰라고 하면, 삼성 같은 경우 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급적 부모님은 쓰지 말아라. 왜냐면 이유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왜 쓰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인물을. 그런데 면접관이 잘 모르는 인물, 나만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할수록 불리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직 사회생활도 많이 안 해보시고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도 성인들보다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면접관 이런 분들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 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조리 있게 잘 말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리해요. 그래서 면접에 가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접에 가서 말을 가급적 조금만 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붙고 오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면접관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면접관한테. 그러다 보면 내 말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좀 면접관도 알고 나도 알만한 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 뭐 그런 인물들을 얘기하는 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쉽게 답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예. 그 틀에 박힌 듯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존경하는 인물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제 유재석 씨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재석 씨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존경하는 인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연예인은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좋은 면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알려져 있다면은 존경하는 인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유재석 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답을 했고, 예, 그 왜 좀 부족한 어떤 그 패널들, 출연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그쵸? 자기의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으면서 다른 출연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할 기회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키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어때요? 더 성장시켜주고, 이러는 것과 관련된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유재석 씨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원자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면접 컨설팅 같은 거를 받으시러 이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꼭 붙고 싶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준비가 부족하니까 혼자서는 좀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면접 컨설팅 해주는 곳에서 그렇게 틀에 박힌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기관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그러면, 접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재석 씨는 너무 많이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히 면접 컨설팅 하는 곳에서 거의 그 써주는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면접 보다가 면접관이 면접 컨설팅 받은 적 있냐고, 존경하는 인물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좋지 않다. 예. 왜냐하면 틀에 박힌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면접 컨설팅을 받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그건 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본인의 의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대답은 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좀 흔한 답변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가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 좀 올려놓은 것들도 좀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도 좀 보시고 남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제 그래야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분별해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틀에 박힌 듯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을 얘기하라. 그러면 인물만 딱 얘기하고 답을 끝내면 안 돼요. 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존경하는 이유를 같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인슈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네. 누구든 될 수 있죠. 예, 오프라 윈프리도 될 수 있고, 마더 테레사도 될 수 있고, 테레사 수녀님이요. 마더 테레사도 될 수 있고, 또 오드리 헵번도 될 수 있고 많죠. 손흥민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 보세요.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축구와 관련돼서 존경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맡은 자기의 본분이잖아요. 자기 직업, 그렇죠? 자기가 맡은 역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비록 축구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 지원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꼭 그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자기 관리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정도 된다면 능력도 탁월하지만 인품 인성도 워낙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인물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존경하는 인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네, 넓은 범위로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유도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답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네. 자,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막상 준비하려면 신경이 쓰이는 그런 그 면접 질문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